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공군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 설계 반영 여부와 시제품 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보람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군은 이와 함께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 중이다. AESA 레이더는 전자적 빔 제어를 통해 다수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 레이더를 KF-X에 탑재하기 위한 CDR을 실시했다. 군은 이 CDR을 통해 AESA 레이더의 군의 체계 요구 및 기능 요구 조건이 상세 설계를 충족하는 초기 제품 규격으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비용, 일정, 위험 범위를 고려해 시제품 제작, 체계 통합 및 시험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한지 등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AESA 레이더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6월,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을 통해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현재 ADD의 항공 레이더 체계 개발단과 시제업체인 한화시스템이 국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AESA 레이더와 KF-X 간체계 통합을 위해 KF-X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번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단계 진입이 가능함을 확인함에 따라 철저한 사업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ESA 레이더 개발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험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 탑재해 지상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레이서 레이더 개발이 시제품 제작 단계에 접어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됐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군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제품 규격서 등 25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 및 각종 체계 규격서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상세 설계 검토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기능 요구 조건이 설계에 잘 반영됐는지와 비용과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의 시제 제작, 체계 통합 및 시험 단계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A사 레이더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등 최대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다. 당초 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면서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A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이었으나 최종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2016년부터 국내 개발을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레이더 체계개발단과 시제업체인 한화시스템이 국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A사 레이더와 KEFX 간체계 통합을 위해 KEFX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과도 협업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0년 하반기 첫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한 후 시험 항공기를 활용해 비행시험을 한 뒤 2023년부터는 KEFX 시제기에 탑재해 지상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번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단계 진입이 가능함을 확인함에 따라 철저한 사업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ESA 레이더 개발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제 1호기는 2021년에 출고될 예정이다. 항공기 체계 기본 설계 검토 후 현재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A사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으로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 저강도 핵실험 미주장 반박 CTBT 훌륭하게 준수. 러시아가 핵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저강도 핵실험을 비밀리에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국방정보기관의 주장을 러시아 외교 당국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주재 러시아 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는 29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훌륭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조약을 이미 오래전에 비준했지만 미국은 여러 해 동안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비난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 측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면서 협의에서 밝히지 않고 언론을 통해 그렇게 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군비 통제체제, 전략적 안정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잘 계획되고 조율된 공격임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1990년 10월 북극권의 노바야 제물야제도 시험장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은 앞서 이날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군축 포럼에 참석, 미국은 러시아가 아마도 무수율 실험 방식으로 모라토리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무수율 실험은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의 핵실험을 뜻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무수율 실험을 하면서 CTBT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CTBT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핵실험 전면 금지 조약으로 이전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달리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BT 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184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고 168개국에 비준했다.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능력을 갖춘 44개국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36개국만이 비준한 상태다. 주요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1996년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하지만 역시 핵강국인 미국과 중국 등은 서명은 했으나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3. 중러 정상성명서 안보 공동대응 발표 예정. 한반도 문제 포함도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러시아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다자주의 수호를 외치며 공동전선을 편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미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한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0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의 내달 5에서 7일 러시아 국빈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무역 패권주의의 충격을 받고 있고 인류 사회는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이런 복잡한 정세에도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갈수록 안정되고 있으며 양측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도 않지만 제3자의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러시아 국빈 방문 기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축사, 중러 수교 70주년 경축 행사 참석 등 다양한 인문 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두 건의 중요한 정치 관련 공동 성명 발표, 협력 문건 체결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장한의 부부장은 시 주석 방문 시 나올 공동 성명은 중러 관계에 대한 것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 성명에서 국제 및 전략적 안정 문제에 대해 양국이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고 안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부장은 중러 정상의 공동 성명에 한반도 문제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며칠 후 공개할 테니 좀 기다려보자며 답변을 꺼렸다. 장한의 부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러 간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은 무역 전쟁을 반대하지만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적나라한 경제 보호주의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모두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미와 중러는 광범위한 공동인식이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경제 협력을 통해 각종 외부 도전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